약 맛 자체가 싫어서 달콤한 것을 섞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또 3노가 나와요. 첫 번째로 노 꿀입니다. 노 허니. 꿀에 섞으면 안 됩니다. 이 꿀이라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돌 이전에는 꿀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은 섞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노젖병입니다. 노젖병. 그리고 세 번째가 노분유입니다. 그래서 분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유 같은 경우는 단지 이게 또 분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분유랑 비슷한 거 뭐 있을까요? 유축한 모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병을 뗀 아기의 생우유. 무조건 우유만 나는 거에는 섞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먹고 사는 문제인 젖병에서 약이 섞인 분유가 나오면 그때부터 수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저는 그냥 젖병에다 후루루 섞어가지고 3명 다 키웠어요. 복 받으신 거예요. 아기가 그냥 무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요즘 아기들이 민감하고 성격도 세기 때문에 자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심해 줄수록 좋기 때문에 우유만 나는 거에 섞으면 안 된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분유, 유축모유, 그 다음에 생우유까지 포함해서 우유에다 섞으면 안 돼요. 해열제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약들에서는 우유 제품, 유제품에 섞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약품 중에. 그래서 더욱더 우유 맛에 섞지 마시라는 거. 수유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젖병에다 섞는 것도 약을 이제 젖병에다 주는 것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분유 맛에 섞지 않았으니까 젖병 꼭지에다 바로 주는 건 어때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래도 아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실리콘 느낌에서 약이 바로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실리콘 느낌의 꼭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병 말고 오늘은 또 요새 이렇게 먹이는 게 유행이라서 이 제품 가져와 봤거든요. 유두 보호기라고 해서 또는 아기가 이제 수유를 젖병 쪽을 좋아해서 엄마 직접 수유를 좀 싫어라 할 때 엄마 가슴에 부착을 하고 먹이는 유두 보호기인데 꼭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해도 약 먹일 때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령껏. 그럼 여기에 약을 붓고 먹이면 이렇게 먹이면 먹이기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아예 약 먹이라고 나온 제품이 메디케이터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젖병을 분리해서 앞에 꼭지 부분 또는 유두 보호기의 실리콘 느낌 부분 그 다음에 메디케이터 제품 모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이기는 가장 수월해요. 이렇게 약 몇 번 짜놓으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젖병이 주된 음식의 공급원인 우리 1세 미만의 아기들은 자기 실리콘 젖꼭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먹는 방법에서 엄마 거 말고 분유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약이 나오면 실리콘 꼭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건 모두 다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지만 아주 소수지만 민감한 아기들은 젖병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약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익스트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엄마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직접 수유로 완전 모유 수유 성공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엄마 젖을 먹으니까 약 먹일 때만 실리콘 느낌을 이용을 해서 먹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먹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확률은 떨어지지만 민감 베이비들은 엄마 젖을 먹다가 이 실리콘 느낌에 노출이 되면은 엄마 젖을 다시 먹을 때 혀로 돌리거나 허벙허벙 되거나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세 미만의 아기들은 섞어 먹이는 내용물에도 조심하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먹일지도 정말 엄마가 민감하게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기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스포이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미숙아라든지 그다음에 이른둥이들 그다음에 아기가 한 번에 꿀꺽꿀꺽 잘 못 삼키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주는 거 스포이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소량이다 싶으면 조금 더 용량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스포이드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기들 경우에는 이런 걸 사용을 해보시고 그렇지만 사실 한 번에 먹이는 게 더 효과적이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제 물약 형태의 이런 약병을 이용하는 것이 엄마가 가장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제 물약 형태의 플라스틱 약병을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푼도 있습니다. 돌 이전의 아기들은 스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 물약병을 쓰고 어쩔 때 스푼을 쓰냐면 엄마 힘이 아기 힘보다 세다.
그럴 때는 스푼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한 번에 탁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가 점점 발버둥 치고 힘이 세지면 흘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제 약병으로 입 안쪽에 쭉 짜서 넣어주는 걸 더 효과적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 베이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기의 경우 약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기 팔 다리를 타이트하게 좀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아기를 안아보겠습니다. 아기를 천정을 보고 이렇게 앉으면 고개가 제껴지기 때문에 약을 주었을 때 팍 살에 걸리기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앉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안아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안으면 내가 아기를 잘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아기의 얼굴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타이트하게 감싸서 바깥쪽으로 안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개를 약간 숙이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자세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옆으로만 확실하게 돌려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이걸로 먹여볼 거예요. 아기보다 이제 제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쏟을 염려가 없는 약병에 약을 담아서 먹이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술 너무 가까이 입 안쪽에 넣었는데 입술 가까이에 넣어주시면 아기가 다시 울면서 쭈룩 뱉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금니 안쪽으로 쭉 밀어 넣어주세요. 쭉 밀어 넣어서 쭉 넣어주시고 먹은 것 같으면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바로 올리면 아기가 또 주르륵 뱉어냅니다.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되겠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푼으로 먹일 경우에는 혀를 좀 누르고 계속 기다리시면 자기가 이제 참다가 꿀꺽하고 넘기게 되겠습니다. 이때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아빠가 계시면 아빠가 좀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아빠가 사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육아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기 코를 좀 잡아주시면 도움이 돼요. 코를 잡으면 아기가 입으로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릴 거거든요. 그때 엄마가 약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빠가 코를 잡았던 코를 탁 풀러주시면 아기가 그때 입을 다물 거예요. 그때 자세 바꾸지 말고 기다리셨다고 아기가 꿀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큰아이나 아빠가 코를 잡았다 놔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1세 미만의 아기들은 이런 식으로 약을 먹이는 게 아주 좋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해열제는 길게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분의 보충입니다. 수분 보충. 그래서 마지막에 아기 약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분 보충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해열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아기가 이번 아픈 열난 것을 잘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